우리 모두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있죠. 바로 성공. 그래서 서점을 가도 유튜브를 봐도 성공을 주제로 다룬 책이나 영상이 무수히 많고 그리고 인기도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 성공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죠.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그 첫 단계로 지금부터 오늘의 심리 읽어드립니다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찾고 그걸 따라서 행동하려고 자기계발서를 읽죠. 그렇게 한다고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어쨌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초 만에 성공에 가까워지는 방법.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웃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과정을 나 혼자 두 눈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조금 미묘하게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는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을 소비해주고 인정해주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수십, 수백만 명의 제의를 제자리에서 하고 있는 분들의 각각의 자리에서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절대로 나 혼자 뭘 잘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내 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라는 건 아닙니다만 분명한 건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웃는 겁니다. 인상 찌푸리고 있는 사람이 웃는 사람보다 호감일 순 없죠. 매번 표정이 안 좋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도 없겠죠. 아주 쉬운 일이지만 이 웃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와 함께 일하는 혹은 나의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라도 아주 나쁜 인상을 주는 건 피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장님이 웃는 가게에 가고 싶지 안 웃는 가게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웃는 가게는 잘 안 가니까 기본적으로 그 가게는 손해를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사장님이 잘 안 웃으니까 손님은 그 가게에 가기 싫죠.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까 사장님은 더 웃을 일이 없죠. 한마디로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러면 그 연결고리를 누가 끊어야 될까요? 고객이 끊기 쉬울까요? 사장님이 끊기 쉬울까요? 결국은 그게 더 이익이 되고 필요한 분이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 건 이치가 아닐까요?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장했고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과 협력은 호감이 있을 때 불특정 다수에게 더 많아질 수 있죠. 웃음이라는 건 정말 간단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힘있는 장치이자 도구가 됩니다. 물론 성공까지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웃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웃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 혹은 웃는 경향이 없는 사람들이 웃는 건 쉽지 않죠. 모두가 잘 웃는 걸 타고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웃기만 한다고 해서 성공이 그냥 따라올 수는 없겠죠. 이건 그냥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그것도 제각각으로 담는다는 뜻이 되죠. 무슨 얘기냐? 행복도 성공이라 부르고 평안한 상태도 성공이라 부르고 배부른 상태도 성공이라고 부르고 등 따순 상태도 성공이라고 부르죠. 어떤 문화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다른 문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상태를 그냥 성공이라는 말로 압축해서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성공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목적하는 바를 이룬답니다.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이 그 목적을 내가 뭘로 삼고 있는지 의외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 꿈을 이룬 사람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꿈과 목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공한 사람이다, 이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꿈은 죽는 날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의 아픈 사람들을 돕는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연결한다. 이 지구의 모든 부조리와 부정을 계속해서 없앤다. 이런 것들은 꿈이고,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지속해야 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꿈은 이룬다는 것은 말 자체가 불가능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오히려 죽는 날까지 내가 하는 것이어야 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김경일 교수, 당신은 성공에 대한 정의가 있어? 저는 참으로 많은 성공에 대한 저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다릅니다. 아침에 저의 성공의 의미는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예요. 해야만 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점심 때는 훨씬 더 소박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조금이라고 난 다음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비싸더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비싸다의 정의는 대략 15,000원 사이입니다. 15,000원이면 꽤 큰 비싼 돈이죠. 저는 이 15,000원을 내고도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성공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저녁이 되면 뭘까요? 이제 내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러면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그 정도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날은 성공이 70점짜리 날, 어떤 날은 95점짜리 날, 어떤 날은 10점짜리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그 평균 점수가 혹은 총합의 점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꿈을 향해 가는 거죠. 중요한 건 성공이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고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이루는 게 가능하죠. 하나씩.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라는 말을 단어의 뜻 자체에만 기초해서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성공했으니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갈 거야. 저는 이게 가장 좋은 형태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리죠. 꿈은 동사, 목표는 명사나 상태, 혹은 직위, 직책, 직급이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의 궁극적인 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강의나 방송을 통해서 이루고 있지만 이후엔 또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제 평생 온전히 완성될 수 있는 꿈일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것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는 건, 그리고 걸어가는 건, 앞으로 가는 건 장려할 일이지만 성공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공에 대한 자기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꿈을 가지고 내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죽는 날 전날까지도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꿈은 발굴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발굴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발굴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누가 계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발굴의 동사로서의 나를 이해하고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나의 동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죠. 예를 들어 30대, 40대 저의 꿈은 사람들을 가르친다였어요. 세상을 가르친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 가르친다에는 더 구체적인 동사들과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도 가르친다죠. 그런데 그때 그 일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일깨워주는 것도 가르친다예요. 저는요, 새로운 것을 알려드리는 능력은 거의 없고요. 재미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예전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실패한 거구나. 그래서 그때 일이 잘 되었던 거구나. 라고 그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다시금 재구성하는, 즉 일깨우는 그런 것들은 저를 통해서 참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더욱 중요한 건 저는 그 일깨운다라는 동사, 그 행위를 할 때 가장 희열을 느끼고 제 의미와 보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깨운다와 알려준다, 모두 다 가르친다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죠. 즉 꿈을 향해 달려간다는 건 내가 죽는 날까지 혹은 죽기 전날까지도 끊임없이 하고 싶은 그 행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꿈의 방향과 그리고 그 꿈의 중간중간에 있는 목표의 방향이 같이 이른바 정렬, 즉 얼라인 되는 겁니다.
많은 잘못된 사례와 인물들은 대부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치죠. 극단적으로 영화 속 타노스가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나의 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니 지구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절반은 죽여야 돼. 영화 속이 아니라 현실도 그랬어요. 히틀러가 그랬죠. 이 모든 인물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가족의 불행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하고 단절되고 대화를 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가족 간의 연결고리는 느슨해지다 못해 끊어지는 경우들 많이 보죠. 전형적으로 다음에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행복들을 다 놓치고 훼손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희생해서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을 해내는 것과 이번 1년을 완전히 불행하게 살아서 10년 후에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작은 쾌감이나 쾌락들을 희생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러기만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인생의 행복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많은 걸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사실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일까지도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것까지 힘들게 이루더라도 행동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내가 지금 단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할지 대충은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하기는 너무 힘들 때가 많죠. 그 실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이른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늘 열심히 묵묵히 하면서도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영리하게도 그 마중물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한다, 이런 목표를 만드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경일아 이제 일어나자 이러면 잘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이걸 10개로 쪼개서 마중물이 되는 시점을 만들고 그 시점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를 10개로 쪼개면 먼저 왼발을 뺍니다. 오른발도 아닙니다. 왼발을 이불 바깥으로 먼저 뺍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이불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이 2개만 하면 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잠에서 깨서 일찍 일어난다고 하는 이 대단한 일을 해내려면 제일 중요한 건 왼발을 이불 바깥으로, 발이 서늘해지게 해서 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손을 이불 바깥으로 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몇 개의 행동이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있는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저의 답입니다. 자신의 답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야, 내가 너처럼 왼발 빼고 오른손 뺐더니 안 되던데?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너의 답을 찾아야지. 얼마 후에 제 친구가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나는 있잖아, 왼발 오른손 아무 소용없어. 이불을 조금씩 내려서 상반신의 절반 정도가 이불 바깥으로 나오면 그 다음부터 그게 되더라,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니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못하신다. 왜 나는 그걸 시작하지 못할까라고 한다면 마중물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걸 할 수는 없죠. 일하기 전 커피 한 잔을 먼저 타서 자리에 앉는다. 공부하기 전 창문을 올리고 환기를 시킨다. 이런 약간의 마중물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중물로 인해서 조금씩 더 나가는 과정이 무수히 쌓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으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이 간단한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